어떤 만남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59세 한 남자가 비 오는 밤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운전하는 청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청년이 전화를 받는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택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흩어지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59세의 중년 남성으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오늘도 평택까지 내려와 연구 관련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했던 민수는 이제야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민수는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골수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연구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그에게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특히 30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어요. 민수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죠. 오늘도 카카오 택시 앱을 켜고 귀가를 위한 택시를 불렀어요. 비가 내리는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대가 응답했습니다. 평택역 근처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민수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찍 대학교에서 중요한 강의가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저 멀리서 노란 불빛을 켠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어 택시를 확인하자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강태민 씨 31세입니다. 우산을 들고 나와 민수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는 태민의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죠. 택시 안은 따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긴장감을 풀어주었어요. 태민은 백미러를 통해 민수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적지가 강남이라고 하셔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는 평택의 야경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태민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겠어요. 평택에는 업무차 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연구 관련 일로 왔었는데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민수가 대답하자 태민은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 다녔는데 6개월 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낮에는 어머니 간병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마음 한편이 뭔지 모르게 따뜻해졌어요. 성공한 교수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지만 태민 같은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효심 깊게 살아가는 젊은이를 만나는 것이 반가웠거든요. 참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혼자 키워주셨나 봐요. 민수가 넌지시 물어보자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 한마디에 민수의 마음이 묘하게 쏠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귀가 쫑긋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지금은 입원 중이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태민의 대답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태민의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태민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이수진입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30년 전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며 가슴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면서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30년 전 사랑했던 그 여인과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신지도요. 왜 그러세요? 태민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55세이시고 고향은 수원이에요.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고향도 맞았어요. 30년 전 이혼하며 헤어진 그 여인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민의 얼굴을 백미러로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청년의 이목구비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눈가 주름과 코의 모양이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민수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과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태민의 나이 31세, 자신이 이수진과 헤어진 게 30년 전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이 청년이 민수의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들이 연속으로 지나가며 택시 안을 주기적으로 밝히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깜빡이는 빛 속에서 민수는 태민의 옆모습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운전에 집중하는 태민의 진지한 표정, 핸들을 잡은 손의 모양,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마치 10대 소년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묻기에는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택시 일이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넌지시 물어보자 태민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에 보탬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 다닐 때보다는 자유로운 편이고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의연함도 느껴졌어요. 회사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민수가 관심을 보이자 태민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을 했는데 꽤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로는 시간이 자유로운 일이 필요했거든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니까요. 태민의 말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의 나이,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 고향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알던 이수진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자신을 닮았으니 이제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혼자서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민수가 말하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작은 식당 하나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태민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임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31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운전석에 태민만 보일 뿐이었어요. 31년 동안 태민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수진이 혼자 이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도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수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태민은 평택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신장내과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30년 전 남편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태민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이 선량한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강남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강남에 도착할 때까지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3장 진실의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민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걸어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 전화 받겠습니다. 태민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핸즈프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택시 안에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태민아, 많이 늦었는데 저녁은 제대로 먹었니?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하면서도 다정한 음색이었어요. 이수진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요. 태민의 대답에 이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 조심히 운전하고 무리하지. 엄마, 병원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택시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민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하면서도 다정한 음색이었어요. 민수의 눈앞에 3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첫 만남의 떨림,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와 구박,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아픈 이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태민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수진은 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 텐데 말이죠. 민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였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태민 씨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1993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993년 7월 자신이 이수진과 이혼한 것이 1992년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헤어진 직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방울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그 단조로운 소리가 민수의 복잡한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강남까지의 택시비는 보통 15만 원 정도인데 그는 100만 원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돈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운전석에 태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31년 동안 태민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시에 이수진이 혼자 이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도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수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태민은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고 있다니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민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이 선량한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강남역 도착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 민수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택시비로 100만 원을 건넸지만 태민은 깜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택시비는 15만 원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민수는 고집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31년 전 기억들과 오늘 밤의 충격적인 만남을 되새겼어요. 태민의 얼굴, 이수진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31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았어요. 강의 중에도 학과 회의를 할 때도 오직 태민과 이수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어진 그는 핑계를 만들었어요. 평택에 연구 관련 출장이 있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31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었어요. 평택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태민이 알려준 평택대학병원의 위치를 기사에게 알려주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은 평택시 중심가에 자리한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신장내과 병동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간호사실에서 이수진의 병실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보자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래된 지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층 신장내과 병동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3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312호실 앞에서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여인이 보였거든요. 이수진이었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머리에 하얗게 섞인 은발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 민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진도 갑자기 들어온 방문객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민수 씨,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민수도 31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수진이 물어보자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민이를 만났어. 민수의 한마디에 이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이야? 3일 전 밤에 평택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석에 태민이가 앉아 있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이수진이 물어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년월일도 맞고 내 목소리도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태민이가 나를 너무 닮았어. 젊었을 때 내 모습 그대로야.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31년간 혼자 품고 살았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임신한 걸 알리지 않았냐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이혼할 때 상황을 생각해봐.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미워하셨는데 임신 사실까지 알리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잖아.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31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수진의 집안이 변변하지 않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구박과 냉대가 신혼부부를 괴롭혔죠.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내가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이혼을 제안한 거였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걸.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 그런 건 원하지 않았거든. 이수진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간절한 말에 이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태민이가 당신 아들이 맞는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수진의 제안에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DNA 검사를 해보자.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민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제 아버지가 맞는 거군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혈액 검사 결과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태민과의 골수 적합성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99% 적합성. 의학적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태민은 그동안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태민은 이제 민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렴. 태민은 1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것도 4년 내내 매 학기마다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수진도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웠던지. 매일 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은인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알아봐도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은행을 찾았어요. 오래된 송금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송금인 지역이 서울 종로구라는 것과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송금되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종로구라는 단서에 민수가 뭔가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종로구에 있어. 민수는 아버지가 종로구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에도 어디에 얼마나 기부를 하시는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누구를 도와주시는지도 철저히 비밀로 하시는 분이야. 민수의 머릿속에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늘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을 후원하시는지 가족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는 세 사람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유품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 이수진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31년 전 자신을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수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단층 주택이었어요. 5년간 비어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아버지의 냄새가 났어요.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1년 전 기억 속 시아버지 모습과는 다르게 이곳은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특히 어린 시절 민수의 사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의 서재에 관심을 보였어요.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수진이와 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세 사람은 모두 놀라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31년 전 결혼 때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태민의 졸업식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뒤쪽 메모를 읽어봤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설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식당을 시작했다. 태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태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 나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립탐정사무소의 조사 보고서였어요. 할아버지가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12년간 이수진과 태민의 안부를 지켜봤던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민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 목록, 이수진이 식당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 내역, 심지어 태민이 아플 때 병원에 간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며느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수진은 그 보고서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1년 전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챙기고 계셨다니 눈물이 핀 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파일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의 첫 줄부터 민수의 가슴을 울렸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수진이와 태민이를 찾았다는 뜻일 것이다.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후회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31년 전 내 어머니가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을 때 아버지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며느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시작했단다. 할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되었어요. 거의 매일 태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오늘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수진이가 태민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다. 태민이가 성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태민의 생일마다 쓴 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태민이가 25살이 되었다.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할아버지는 매년 손자의 생일이 되면 축하 인사를 일기장에 써놓으셨던 거예요. 또 다른 서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은행 송금 기록부였어요. 12년 전부터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태민의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대학 등록금, 생활비까지 빠뜨리지 않고 계산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심지어 최근 6개월간은 이수진의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할아버지의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수진과 태민이 잘 살 수 있을지, 민수가 언제쯤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내 앞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은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아버지가 12년간 혼자서 감당해 오셨다는 사실에 죄송하면서도 그런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그 주말 맑고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에 자리한 공원묘지로 향하는 길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민수에게는 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었고, 이수진에게는 31년 만에 마주하는 시아버지였으며, 태민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묘지 입구를 걸으며 이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1년 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이혼을 반대하며 호통을 치시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멀리서나마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알게 된 후의 첫 만남이었어요. 태미는 손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던 하얀 국화였어요. 평생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에게 드릴 첫인사치고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민수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아버지의 산소는 양지 바른 언덕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정하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검은 화강암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이수진과 손자 태민을 기다리며. 태민의 이름이 묘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태민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손자 태민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2년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수진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1년 전 마지막 만남에서 나누었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2년간의 익명 후원이 모두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품었던 서운함과 원망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민수는 세 사람 중 가장 오래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좋은 아들이 될게요. 산 위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들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태민의 골수가 아버지의 몸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혈액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의 당뇨 합병증도 꾸준한 치료로 많이 호전되어 투석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세 사람 모두 건강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예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민수와 이수진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31년 만에 다시 맺어지는 인연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젊은 날의 열정보다는 깊이 있는 사랑이 화려한 의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주례를 선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들 태민이었습니다. 32세가 된 태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서서 두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1년을 돌아온 운명,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민의 주례사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가족,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 이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1년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결혼의 무게와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대신 세 사람은 가족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걸으며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는 31년 만에 찾은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큰 변화는 태민의 복직이었어요. 이전 회사에서 그의 효심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팀장으로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태민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회복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세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날이거든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성묘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 시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한 달 동안의 근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언이 맞았어요.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태민이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비 내리는 밤 한 대의 택시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민수와 이수진, 그리고 태민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가족,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준 운명적 만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